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제 블로그 이웃분들이 작년에요, 이 상해로 투자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알리바바에서 시작해서 알리바바에서 배웠으며 이제 알리바바로 끝났다고 그야말로 진격의 알리바바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거 알리페이였다고 해요. 그 쯔푸바오라고 하는데요. 그 중국 가면은 사실 지하철, 버스, 식당, 편의점은 물론 길거리 노점상까지 다 이런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결제해요. 이 알리페이는 단순히 결제뿐만이 아니고요. 뭐 송금, 그죠? 뭐 택시 호출, 그리고 뭐 기차, 비행기 예약도 되고요. 그리고 공과금 납부, 뭐 대출도 가능하고 CMA 같은 것도 되고 투자 상품도 되고 뭐 예금, 증권, 보험, 배달, 뭐 택배 조회, 공유 자전거, 뭐 영화, 대학생활 등등 그야말로 어떤 종합 생활 금융 플랫폼이에요. 사실은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뭐 토스 이런 애들이 꿈꾸는 게 바로 알리페이거든요. 물론 한국에선 쉽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배달 문화가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 장악하고 있는데 중국은 얘가 이제 메이투안, 얘가 어러머인데 이게 텐센트 거예요. 메이투안이 텐센트 거고 어러머가 이제 이게 알리바바가 투자한 건데 이 두 개 경쟁하고 있거든요. 이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정말 숙명의 라이벌입니다. 점유율은 이제 메이투안이 조금 앞서는데요. 그 의외로 상해에서는 이 어러머 기사들을 많이 봤다고 해요. 작년에 기준된 배달원이 무려 300만 명이라니까요.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15분의 1이 15분의 1이 그냥 배달원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알리바바 신유통의 핵심인 이 허마션성이라고 해요. 이 허마션성은 그 신선식품을 중점으로 취급하는 마트인데요. 이거 허마션성으로 인해서 인근의 어떤 집값이 좌지우지 될 정도로 중국 현지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얘네 특징이 주문이 시작되면요. 이 보시면 이런 물품들이 신선식품들이 이 컨테이너 벨트 위로 올라가요.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딱 가서 물류창고로 가서 배송을 쫙 되는 거예요. 이게 물건 딱 주문하면은 30분 만에 배송이 이루어진대요.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이 30분 배송이 되는 그 지역은 이 집값까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보통은 물건 사고요. 앱으로 주문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30분 만에 배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매장에서 이렇게 물건 산 사람은 굳이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 되니까 매장에 이제 북적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님들이 장난 아니었다고 해요. 특히 코로나 사태, 코로나로 외출을 잘 못하니까 이때 이후로 지금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계속 사람을 지금 꼭 뽑고 있다는 거예요. 인력 충원. 사람이 부족하니까. 좀 이렇게 알리바바가 이런 걸로 좀 온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으로 확장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단순히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돈 버느려는 목적이 아니고요. 진짜 목적은 데이터. 이 고객들의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거예요. 공급망과 물류, 상품과 회원 시스템 등 이제 모든 영역을 디지털화하고요. 빅데이터, 빅데이터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만 엄선해서 판매한다는 빅피처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더 정교해지죠. 미래에는 진짜 우리 집 냉장고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 자신보다 알리바바가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블로그 이웃들이 상해 투자 탐방이죠. 투자 탐방을 통해서 알리바바가 정말 이 중국인의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고요. 좀 무섭게 얘기하면은 이 알리바바가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풀매수, 풀매수라고 해요. 알리바바가 사실 그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이유 중에 온라인은 일단 전자상거래에서는 이커머스죠. 그죠?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좀 적수가 없어요. 압도적이죠, 압도적. 점유율 거의 60% 이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약간 약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신성식품이 좀 약해요. 왜냐면은 수산물, 뭐 생선, 과일, 야채 이런 건 사실 온라인으로 사기 좀 그렇잖아요. 이 좀 직접 보고 사야 되니까. 근데 이제 허마 셴션 같은 사업으로 이제 이런 신선식품과 오프라인도 그 알리바바 영향권으로 같이 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온 오프라인을 다 아우르는 거죠. 그
대표적인 그 기존의 오프라인 체인 마트 중에 이 따룸파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알리바바가 인수했는데요. 얘가 그냥 인수하기 전에는 그냥 물건만 많은 평범한 이제 구식 마트였어요. 그냥 우리 보통의. 근데 알리바바가 이제 지분을 인수한 후로 지금 이런 따룸파 한 100여 개 지점이 이런 최신식 하마션션과 같은 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신유통 매장으로 바뀐 거예요. 향후 알리바바와 함께 중국의 400여 개 이 따룸파 매장이 다 이런 신유통 매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과 정말 빅데이터가 무서운 게 한 번 이런 하마신성과 같은 어떤 신유통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를 그 기존의 구식마트도요 변화시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순식간에 이렇게 구식마트가 이렇게 신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인건 이건데 티몰스토어인데요. 이런 따룸파랑 허마션성이 이제 대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티몰스토어는 소형이에요, 소형. 소형 판매점, 편의점 같은 거죠. 이 티몰스토어는 알리바바가 새로 이런 매장을 여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소규모 가게를 이제 이런 빅데이터, 신유통 이제 소형 스토어로 변화시킨다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그 가게 반경 100에서 500m 가까운 거리의 어떤 빅데이터를 분석해서요.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만 진열해서 딱 알차게 파는 게 목표예요. 제가 중국을 저도 사실 왔다 갔다 자주 해요. 작년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요. 여행도 좋아하고 중국은 이런 정말 우리로 보면 예전에 구멍가게 같은 조그맣고 오래된 상점들이 골목골목마다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런 게. 근데 이런 데는 들어가도 사실 살 물건이 없어, 물건이. 물건 살 게 없어요. 너무 구리고 오래되고 낙후되고 물건도 없고 이런 데가 많은데 이런 구멍가게를 알리바바가 빅데이터와 어떤 자기의 물류 플랫폼을 통해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신유통 상점으로. 이 상점이 그래서 알리바바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한 거예요. 같은 상점인데 이렇게 변화하면은 당연히 매출이나 그죠? 이익이 늘겠죠. 그리고 알리바바는 여기서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알리바바는 데이터를 모을 수 있죠.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 상점을 찾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좀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 그리고 아이들이 많아요. 이런 애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 이런 티몰 스토어로 바꾸는 작업을 엄청나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이 잘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인 가구가 많아져서 그런데 저는 중국의 이 편의점 기업의 투자를 좀 알아본 적이 있는데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알리바바가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골목골목의 낡은 구멍가게를 다 이런 최신식 스마트 스토어로 바꾸면은 와, 그 성장이 어떻게 될지 정말 좀 무섭습니다. 무서워. 그래서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알리바바가 그죠? 오프라인에서도 대형마트, 뭐 허마션성, 따룸파 등으로 이제 신유통으로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소형 구멍가게도 최신식 스마트 스토어로 편의점이죠. 빅데이터 편의점 스마트 스토어를 변화시키는 이 엄청난 모든 걸 온라인, 오프라인, 대형 편의점 모든 걸 장악하는 정말 엄청난 전략입니다. 알리바바가 이렇게 스마트 신유통을 다양하게 투자하고 그리고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알리바바의 인공지능 능력과 그리고 데이터 처리 능력 때문이에요. 지난 11월 그 광군제라고 하죠. 이때 초당 1초에요. 54만 4천 건의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건 평소 알리바바 쇼핑에 100배가 넘는 트래픽이 몰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리클라우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건도 사고나 멈춤 없이 다 처리했다는 거예요. 하루 매출이 그때 45조, 배송 건수가 13억 건이라고요. 이거를 그날 하루에 1일. 이걸 하루도 그 어떤 서버에 멈춤이 사고가 없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이 처리 능력과 인공지능, 클라우드 인프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바바는 유통 이커머스 기업이라기보다는요. 약간 인공지능 데이터 이런 첨단 테크 기업으로 변모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이랑 사실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마존보다 조금 더 이제 포괄적이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아마존 CEO 베이조스는 정말 알리바바가 부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알리바바는 정부가 많이 도와줘요. 알리바바를 확 도와주고 있는데 그죠? 근데 미국 정부는 지금 대통령부터 너무 싫어하죠. 아마존 싫어하고 민주당 후보는 아예 아마존 해체해버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 베조스는 정말 이 알리바바가 부러울 겁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칩 설계까지 하거든요, 알리바바가. 이런 능력은 시티브레이라는 그 스마트 시티 도시 관리 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보면은 그 항저우인데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인의 고향이죠. 이게 모든 항저우의 차량을 이렇게 다 인공지능으로 체크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대중의 수요에 맞게 막 대중대통 신호등 같은 간격을 조율하고요. 거대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교통 시스템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 봤을 때 이거 실화야? 현실이야 했는데 진짜예요, 이게.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항저우가 중국 최악의 교통 지옥이었어요. 근데 이 시티브레인 이 시스템을 적용한 후로 57위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통행 시간이 15% 감축됐고요. 그리고 사건 처리는 500회, 일 500회 처리할 수 있다고요, 이 시스템이. 그래서 항저우를 시작으로 이제 각 11개 도시로 좀 확장될 예정이고요. 지금은 교통만 하는데 이런 시티브레인이 의료, 환경, 여행, 관광, 뭐 도시계획 등 7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제 활용된다고 해요. 이게 중국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2018년에 말레이시아 수도 이제 쿠알라룸푸르에서 이걸 도입했고요. 이 시티브레인을. 구급차 출동 시간이 48% 단축됐다고 해요. 그래서 알리바바는 향후 30에서 50년 내로 주요 도시 모든 도시 인프라를 이 시티브레인으로 인공지능이 자리 잡을 걸 확신하고 있다고 해요.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는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테크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서울도 진짜 시급합니다. 도입 좀 해야 돼요, 빨리.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작년 4분기 실적으로 마무리하는데요.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38% 증가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핵심 비즈니스, 코어 비즈니스도 38% 역시 증가했고요. 순이익과 현금 흐름도 50% 이상 성장했습니다. 연간 활성 이제 그 소비자가 7억 명 이상이고요. 중국 1위 클라우드죠. 알리클라우드도 62% 성장했어요. 그리고 여기엔 나오지 않는데 지난 분기 기준으로는 이제 허마선생 같은 신유통, 티모스터 같은 신유통이 125%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 코어 비즈니스도 성장률이 엄청난데 돈도 잘 벌고 있고요. 신사업 미래 먹거리 성장률은 더 엄청나다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기업이고요. 그 알리바바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다는 의견도 있는데 전 더 좋아요. 왜냐하면 싼 주가에 계속 더 사 모을 수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 아마 이건 4분기 실적이고요. 1분기는 아마 실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 안 좋을 거예요, 많이. 근데 저는 정말 안 좋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주가가 좀 조정받고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저가 매수. 왜냐하면 저는 이거 10년, 20년 안 팔 거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이 알리바바 창업자 마인이 그 소호강호 영웅문 몰천도령기 아시죠? 그런 김영 소설의 엄청난 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에서 이분 별명이 풍청량이래요. 그래서 어제 엄청 웃었는데요. 풍청량은 이제 소호강호에서 영호추행에게 이제 독고국어음을 가르쳐준 어떤 최고 무림 고수잖아요. 그 참고로 영어충은 이제 이 동방불패 영화에서 이제 이영걸이 맡았던 역할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 이제 그 알리바바가 매년 35세 이하 청년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각 기술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이분이 이제 시장자 4명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1억 7천, 1억 7천만 원 상금. 그리고 본인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 지원을 받는다고 해요. 장난 아니죠. 좀 부럽죠.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런 만약에 정말 그 알리바바가 강호고요. 마윈이 풍청양이라고 하면은 이런 청년들은 마윈에게 그 독고국어를 전수받는 영어충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매년 엄청나게 이 영어충 같은 인재들이 유입되고 또 양성되고 있는 그런 알리바바인 거예요. 저는 정말 10년 뒤가 정말 너무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35세 이하 맞는지 모르겠네요. 좀 아닌 것 같은데. 정리하자면은 알리바바 투자 매력, 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신유통으로 중국인의 소비를 꽉 잡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클라우드, 스마트 시티, 그리고 인공지능 AI. 정말 새로운 먹거리 아낌없이 잘 투자하고 있고 그게 성장을 잘하고 있다. 3번은 연 40%에 이르는 엄청난 성장,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야.
그에 반해 퍼가 지금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에 비하면 거의 2배나 밸류에이션이 싸요. 그래서 주가가 이 성장하는 것과 이런 매력에 비해서 너무나 아직도 저렴하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